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2주차 1차 시입니다. 요번 주차에는 원가 회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53페이지와 4페이지에 내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원가는 재화나 용역, 즉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되는 경제적 가치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는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산되지만 소멸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 요소별로 분류를 해보면 여기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냐 아니면 간접 원가, 즉 직접비냐 간접비냐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겠고요. 기능에 따라서는 제조 원가냐 아니면 비제조 원가냐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조 원가에는 그렇죠. 원가 요소를 전부 포함하는 걸 이야기해서 공장이나 제조부에서 사용하는 원가가 되겠고요. 비제조 원가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본사나 영업부.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500번대 제조 경비. 그게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거고 800번대 판매 관리비가 비제조 원가라고 보시면 아주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또 구분이 되는데 변동비를 변동원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변동비라는 건 일을 하면 할수록 즉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원가가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똑같게 되는 게 변동비예요. 자, 그림을 좀 볼까요? 총 원가가 Y축 조업도가 X축이었을 때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변동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단위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일정한 것이 변동비가 되겠고요. 고정비는 고정원가예요. 즉 조업을 하든 안 하든 들어가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렇죠.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이렇게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 점점 감소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감가상각비, 공장 임차료, 보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또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비를 배웠으니까 준변동비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걸 혼합원가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원가를 준변동비, 즉 혼합원가. 그래서 대부분의 원가가 준변동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까지는 고정비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증가함으로 인해서 변동비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준변동비입니다. 그리고 준고정비는 계단 원가라고 해서 조업도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원가가 총액이 증가하는 겁니다. 즉 생산관리자의 급여나 난방비, 즉 요만큼 사용했을 때 요만큼 발생했다가 또 더 많이 조업도가 늘어나게 되면 이만큼 또 증가하고 또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의사를 결정하는 데 관련성이 있는 쪽으로 분류를 해보면 매몰 원가가 있고 관련 원가가 있고 비관련 원가, 기회 원가가 있어요. 매몰이라는 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발생한 역사적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회수할 수 없는 원가가 되겠습니다. 좀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관련 원가는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입니다. 그럼 비관련 원가는 그렇죠. 대안 사이에 차이가 없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비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이제 기회 원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원가 요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기회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 관련성과 관련된 원가는 4가지 정도로 분류를 또 하고,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를 좀 살펴보면 기본 원가는 기초 원가라고도 하는데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기본 원가라고 하고요. 제조 간접비와 직접 노무 원가를 가공 원가, 즉 전환 원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을 또 이어서 듣도록 하세요.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57페이지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원가 개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매몰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다. 맞나요? 네, 맞죠? 자, 특정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가는 직접 원가에 해당한다. 오, 맞아요.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 원가가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한다. 총 원가가 비례적으로 변화한대요. 즉,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맞나요? 네, 맞죠. 자, 고정 원가의 경우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게 발생한다. 틀렸네요. 그죠? 자,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생겼어요? 반비례한다 그랬죠? 점점 감소한다 그랬죠? 고정 원가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총 원가는 변함이 없지만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고 있죠? 고정 원가는. 자, 4번. 원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조 원가는 판매 과정에서 결국 매출 원가로 비용화된다. 그렇죠. 매출 원가로 들어가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들어가니까. 자,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는 대표적인 변동비 항목에 해당한다. 그렇죠. 재료가 많이 투입되면 그만큼 제품을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조 간접비는 어때요? 고정비 형태를 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변동비 항목에만 해당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직접 재료는 변동비에 해당이 맞아요. 그렇지만 제조 간접비는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노무비는 단기 총 제조 비용에 반영된다. 그렇죠. 제조 비용에 들어가고요.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 총액이 변동이 없는 부분도 있다. 그게 무슨 원가예요? 고정 원가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요런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가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볼까요? 제조 원가 중 원가 형태의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즉 조업도가 10,000시간 1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이렇게 조업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원가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자, 요게 무슨 원가? 고정 원가. 그죠? 자, 고정 원가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장재산세,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임차료 이런 거는 다 고정 원가죠. 그런데 전기요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준변동비, 즉 혼합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좀 문제를 여러 번 푸시게 되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조 원가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조기업의 흐름은 일단 원재료가 직접 재료 원가로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투입이 돼서 제공품이라는 걸 만들어내겠고, 또 제공품에서 제품을 만들어낼 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 그래서 매가와
즉 판매가와 원가. 그래서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고 매가가 매출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간 비용이 생성됐을 때는 발생지 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생성이 되고요. 자, 원재료는 기초 재고액에서 매입한 금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를 빼게 되면 드디어 투입된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요게 직접 재료 원가가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가공 원가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한 게 기초 제공품에서 투입된 모든 비용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을 빼게 되면 완성품, 즉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제조 원가가 투입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제조 원가가 생기겠죠. 그러면 제품 제조 원가를 제품 계정으로 다시 투입을 시켜서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게 되면은 이제 매출 원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제공품까지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 표시가 되고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원가 흐름 계산식을 좀 살펴보면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뺍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가 되는 거예요. 노무비도 마찬가지겠죠. 예. 근데 이제 노무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원가처럼 기초 재고액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전기에서 2월 되어 있는 뭐 2월 금액 갖고 하는 겁니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입니다. 제공품 재고액에다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비인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뺀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출 원가 있죠? 자,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뺀 겁니다. 그 때문에 이 공식을 여러분이 잘 외워두셔야 원가를 계산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61페이지 갑니다. 주식회사 세길에 올해 기초 및 기말 재고에 관련된 재료는 다음과 같다. 원재료 기초는 3만원, 제공품 만원, 그 다음에 4만원, 기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입액은 10만원, 직접 노무원가는 7만원이 발생이 됐고요. 제조 간접 원가도 12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올해 단기 총 제조 원가와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려면 그렇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비를 다 더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한번 다 더해 보겠습니다. 자, 원재료 3만 원에서 10만 원은 더하고 자, 6만 원은 빼야 되죠. 자, 그러면 3만 원, 10만 원, 6만 원 빼니까 7만 원이 직접 재료 원가가 됐습니다. 직접 노무 원가는 그대로 7만 원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12만 원 이렇게 다 더해서 26만 원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기초 제공품 더하기 단기 총 제조 원가죠. 그래서 26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 원가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뺐어요. 그랬더니 25만 원이 단기 총 제품 제조 원가가 됐습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그렇죠.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 매출 원가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액은 4만 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25만 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3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만 원 더하기 25만 원 하면 29만 원에서 3만 원 빼니까 26만 원. 그래서 매출 원가는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도 26만 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25만 원. 매출 원가는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교재는 166페이지에 있는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조간접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매출액 110만 원, 직접 재료비 30, 노무비 20, 직접 경비 15만 원. 기말 원재료는 없다 그랬고요. 기말 제공품은 10만 원이 있고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없으나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의 재고액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넣고 빼는 게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없는 걸로 보시면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의 원가는 10% 이익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매출 원가는 매출액분의 1.1, 즉 10%를 가산해서 결정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110만 원 110만 원에 1.2를 나눠보면 10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즉 매출 원가에 기초 제품 재고액은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매출 원가에서 나온 100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했어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총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이에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액이 제조 원가가 100만 원. 그리고 기초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빵원. 그리고 그렇죠.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다 더하고 여기에 뭐를? 제조간접비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20만 원, 15만 원 그리고 X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빼줘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풀어보면 제조간접비 X는 100만 원에서 30만 원, 20만 원, 15만 원을 빼고 뺐던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더해줘요. 그래서 총 제조간접비는 45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좀 외워두셔야 원가 문제를 좀 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원가 문제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라도 많이 쓸모가 있으니까 좀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원가 배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69페이지에 있는 원가 배분. 자, 원가를 배분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내 맘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기준을 살펴보면은 인과관계의 기준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원가의 대상과 배분 대상이 되는 원가 간의 인과관계를 따라 원가를 배분하고 가장 이상적인 배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과관계의 기준입니다. 자, 수혜 기준이라는 건 원가 대상이 배분 대상이 되는 공통 원가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의 크기에 따라 원가를 배분해 주는 거예요. 수혜라는 건 받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익의 크기에 따라서 배분하는 기준. 부담 능력 기준이라는 것은 원가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원가 배분 기준에 공정성과 공평성이 따르는 기준이 있어요. 즉, 원가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원가 대상에 원가를 배분해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기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대부분이 인과관계의 기준에 따라서 많이 배분하기도 합니다.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는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배분법이라는 것은 모든 보조원가를 제조 부분에 직접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상호간 용역은 무시합니다. 즉 상호간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계배부법은 일정한 배부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한 단계 거쳐서 제조 부분에 가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상호배부는 이 직접배부법과 단계배부법을 혼합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을 상호간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호간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 배워봤고요. 원가 형태에 따른 보조 부분의 배부에는 단일 배부율법이 있고 이중 배부율법이 있습니다. 자, 단일 배부율법에는 변동비, 고정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부 기준을 사용하는 게 단일 배부법. 그리고 변동비, 고정비 구분하여서 각각 별개로 배분하는 게 이중 배부율법이에요. 그래서 계산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곱하기 용역의 실제 사용량이에요. 자,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사용량. 이중 배부율법에는 변동비 배부액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의 실제 사용량을 사용하고 고정비 배부액에는 예상된 고정비의 최대 사용 가능 비율로 곱해주는 배부액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하면은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2페이지로 오세요. 자, 보조 배부는 각 샤빙은 두 개의 제조 부분과 두 개의 보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 및 부분 간 용역 제공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자, 동력부, 수선부, 성형부, 완성부가 있는데 동력부의 수선부, 그 다음에 발생 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부의 수선부가 25%, 35%, 40% 이렇게 차지했고 수선부 거는 동력부의 20%, 그다음에 성형부 50%, 완성부의 50% 이렇게 공급할 예정이고요. 원가들은 이렇게 해서 40만 원의 원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배부법과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단계 배부법은 동력 부문을 먼저 배분한대요. 이게 이제 순서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동력부를 먼저 배분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배부법 살펴볼게요. 직접 배부법은 상호 간의 용역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배부 전 원가를 살펴보면 동력부는 6만 원, 수선부 8만 원, 성형부 16만 원, 완성부 10만 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동력부의 6만 원과 수선부의 8만 원을 각각 제조부의 프로테지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동력부는 수선부 빼고 35%, 40%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5%, 즉 0.3 더하기 0.4를 0.3으로 해서 28,000원만큼만 동력부가 아니라 성형부에 배부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8,000원. 그럼 나머지는 그렇죠. 0.4%. 그래서 32,000원이 완성부에 배부가 됩니다. 자, 수선부는 총 8만 원이었죠. 요 8만 원은 50대 30으로, 즉 80%분의 50 그리고 30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0.5 더하기 0.3 해서 0.5 해서 5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3만 원 이렇게 배분하는 게 직접 배부법. 배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배부법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이야기하기 나름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살펴볼까요? 단계 배부법은 어디부터 한다 그랬어요? 동력부부터 한다 그랬죠? 자, 처음에 6만 원 있었고 8만 원 있었고 16만 원 있었고 10만 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배부하는 프로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테지만큼만 배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6만 원, 동력부를 먼저 배분을 할 거니까 6만 원을 어떻게? 수선부 20%, 6만 원을 수선부에 20% 주고 그 다음에 제조부에 50% 주고 완성부에 30% 줄 거예요. 그렇게 배분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선부에 20%니까 15,000원. 그리고 21,000원, 24,000원 이렇게 해서 동력부를 먼저 배분했어요. 그리고 수선부를 계산을 해보니까 95,000원이죠. 왜? 동력부에서 15,000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95,000원을 가지고 계산을 또 해야죠. 두 번째 단계는. 자, 그래서 50% 대 30% 나눠주는 거였죠. 그래서 0.5 더하기 0.3 해서 0.5 해서 59,375원이 성형부 그리고 나머지가 완성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보면 제조 부문에 243,375원 그리고 완성부에 159,625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는 항상 40만 원 똑같아요. 네. 즉 단계별로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냈고요. 상호 배분법은 그렇죠. 용역간을 완전히 고려하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을 사용해서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배부전 원가는 6만원, 8만원, 16만원, 10만원 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동력부를 먼저 준다고 했을 때 수선부는 몇 프로? 자, 동력부 A는 수선 부분에 20%의 용역을 받아 동력 용역의 A 그리고 25, 35, 40의 비율로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력부에는 그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그죠? 왜냐하면 25%, 35%, 40% 이렇게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수선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동력부가 20% 그리고 50%, 30%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배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력부 8만 원은 수선부에 2만 원, 그 다음에 제조부에 28,000원, 32,000원. 왜냐하면 8만 원에 동력부 얘가 몇 프로예요? 25%죠. 그리고 여기는 35%, 그리고 여기는 40%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수선부는 10만 원을 동력부에 20%, 그리고 성형부에 50%, 완성부에 30%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16만 원, 28,000원, 5만 원 더해서 23만 8,000원, 16만 2,000원 해서 합계가 4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지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주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76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상대적 판매 가치법, 순실현 가치법은 매출액과 원가의 발생 간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왜? 상대적 가치법이라는 것은 매출 원가를 알아야지만 원가가 얼마만큼 소요가 됐는지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 계산할 수 있는 원가법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원가 대상이 공통 원가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 정도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부하는 게 수의 기준이다. 맞죠? 원가에 기본적으로 공정성과 공평성을 가져야 된다. 맞습니다. 원가 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부담 능력 기준으로 배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원가 배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 배분법입니다. 모든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제공하는 용역 비율에 따라 제조 부분에 직접 배분하는 방법이다. 맞나요? 그쵸?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직접 배분하는 거예요.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들 간의 일정한 배분 순서. 그렇죠. 단계 배분법은 어떤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분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니까 보조 부분비를 단계적으로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네, 맞고요. 보조 부분비를 가장 정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은 단계 배분법이다. 그렇지는 않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단계 배분법이 아니라 뭐예요? 상호 배분법이 되겠죠. 정확하게 배분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상호 배분법.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의 배분까지 이번 시간에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